국내에서 두 번째로 확진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 대해 정부가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를 맞은 환자인데 증상이 호전됐습니다. 우한 교민들 숙소인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의 입소자 관리가 허술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소자들이 공용 세탁기를 함께 쓰고 복도를 돌아다니는 것도 자유로웠는데 내부 영상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노선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중국 승무원들이 꺼리는 노선을 한국인들이 떠맡고 있는 겁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지금을 1월부터 저희 후베이에서부터 많이 문제가 됐고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03년 사스 때 사망자 수를 넘어섭니다. 방역을 위해 농업용 소독약 살포에 사용되던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중국 보달 이상 이른바 따이공이 몰려들면서 국내 마스크 시장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중국 적십자에서 내려갔었어요. 남을 받았는데 다시 걸려졌습니다. 따이공들은 상자째 싹쓸이한 마스크를 우체국으로 가져간 뒤 곧바로 국제 택배로 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동차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부품을 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다행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2003년 사스 당시 사망자를 넘어설 정도로 여전히 확산세입니다. 기로에 서 있다고 판단한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일상 접촉자, 밀접 접촉자 구분 없이 확진자와 2m 거리에서 마주친 모든 사람을 2주간 자가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협조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도 있습니다. 첫 소식 이다혜 기자입니다. 앞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확진자와 2m 거리에 있던 사람으로 대폭 강화됩니다. 그동안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사람만 격리했지만 앞으로는 거리 기준으로 대상자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밀접 접촉자와 일상 접촉자를 구분하던 종래의 접촉자 구분을 폐지하고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 뒤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마련된 기준에 따라 확진자와 2m 안에서 마주친 사람은 물론 2m 반경이 아니더라도 밀폐된 공간에서 확진자가 기침을 했다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있던 사람은 집 밖을 나올 수 없습니다. 자가격리자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1대1로 관리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경기도가 격리 거부자에 대해 강제 격리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격리 대상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벌금만 내겠다며 격리를 거부한 사례가 있었다며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공조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7일부터는 민간 병원과 전문 검사기관에서도 진단 시약이 배포돼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 있고 6시간 만에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자정부터는 중국인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집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에서 연락처와 소재지를 파악하고 발열과 기침 증상만 있어도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15명의 확진자 중 처음으로 두 번째 확진자가 퇴원을 검토할 만큼 상태가 호전됐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유라 기자, 환자 상태는 정확히 어떻습니까?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네, 이곳 국립중앙의료원에 격리돼 치료를 받아왔던 두 번째 확진 환자에 대해 정부는 오늘 완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료진은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중지했고 퇴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도 두 번째 환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도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근무하다가 지난달 20일 입국한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입국 과정에선 발열과 인후통이 있었지만 호흡기 증상이 없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었습니다. 두 번째 환자의 경우 나머지 환자들과 여러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부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도 스스로 자가 격리를 한 뒤 보건소에 증상을 신고해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모범 환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환자에게 투여한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은 아직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이 쓰고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HIV 치료제로 쓰는 항바이러스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됐으며 폐렴 증상도 거의 사라져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또 첫 번째 환자 접촉자 45명도 증상 없이 잠복기 2주가 지나 오늘 0시를 기준으로 감시해서 해제됐습니다. 나머지 환자 13명의 건강 상태도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증상 초기여서 아직 단정하긴 어렵다고 보건당국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이 소식도 사실이라면 좋겠는데요. 태국에서 독감과 에이즈 치료제를 혼합한 약물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투약했더니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진짜 효과가 있는 건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법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신은 태국 보건부 발표를 인용해 양성 판정을 받은 71살 중국인 여성이 음성으로 호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독감을 치료하는 약물과 에이즈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 등을 혼합해 투여하자 회복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ปรากฏว่าผลดีขึ้นอย่างภายใน48 ชั่วโมงดีขึ้นชัดเจนแล้วก็เชื้อจากที่เป็นบวก 10 วันกลายเป็นลบนะครับ 독감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섞어 처방하는 방식은 지난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일부 효과를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예전에 메르스 때도 그렇고 사스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쓰거든요.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다. 다만 모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에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건 아니고요. 근데 한 명 써봐서 좋아졌다고 이 약 때문에 좋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중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의 임상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 27일까지 감염 환자 270명을 대상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개발된 약물을 투약하고 효과가 있을 경우 신속 출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확진자 대부분의 동선과 접촉자 수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12번 확진자가 여전히 논란입니다. 경기와 서울, 강원과 인천 등 여러 곳을 돌아다닌 탓에 접촉자 수가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늘어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좌석과 손잡이는 물론 바깥 벽면까지 지하철 곳곳에 소독약을 뿌리고 닦아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걸로 파악되면서 대대적인 방역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2번째 환자도 지하철을 타고 서울 중구 신라면세점의 루이비통, 구찌 매장을 찾았습니다. 또 이마트 부천점, 약국, 음식점 등도 방문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어제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사람의 수가 138명이라고 발표했는데 오늘은 36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220명 넘게 급증한 겁니다. 현재 15명 확진자의 전체 접촉자 수가 913명인데 10명 중 4명이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확진자 4명이 중국 우한시에 있는 쇼핑몰 한국관 더 플레이스에서 일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3분은 4층에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요. 한 분은 1층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주로 4, 5층 화장실을 이용하셨다 그래서 이 쇼핑몰은 영업을 재개하지 않고 무기한 휴점에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번엔 제주도 관광을 마치고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여성은 귀국 후 중국에서 처음 발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돼 왔는데 뒤늦게 이 중국인이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해열제를 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약국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관광객 A씨가 다녀간 곳입니다. A씨는 귀국 전날인 지난달 24일 저녁 이곳에서 해열제 한 통을 샀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샀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분께 여쭤봤더니 기침이나 별다른 증상은 없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더라. A씨는 이후에도 1시간 넘게 거리를 산책했고 인근 옷가게와 편의점에서 쇼핑을 한 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240번 시내버스를 타고 천백고지 주변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약사 진술과 A씨 동선 등을 감안할 때 여행 도중 증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A씨가 당초 알려졌던 양저우가 아닌 우한 출신인 게 뒤늦게 드러나면서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인들 오면 걱정되는 것도 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거의 다 중국인들만 하고. A씨가 머물렀던 호텔과 쇼핑차 들렸던 제주 시내 면세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휴업은 오늘부터 시작이고 6월 8일까지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약사와 시내버스 기사, 옷가게와 편의점 점원 등 4명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앞서 조치가 취해졌던 호텔 직원 5명까지 격리 대상은 9명으로 늘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국민이 또 있습니다. 중국 국적 항공사 소속 한국인 승무원들입니다. 중국인 승무원들도 꺼리는 위험 지역에 한국인 승무원을 보낸다는 제보를 받고 박선영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중국 동방항공 승무원 2명은 입사 후 수년 동안 한 번도 중국 후베이성 지역을 비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우한을 비롯한 후베이성 지역 비행이 많아졌습니다. 12월 1월부터 해서 갑자기 후베이성 쪽에 비행이 많이 안 되게 됐고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선 비행이 많이 갑자기 안 되게 돼서 그런 식으로. 최근 한국인 승무원들의 주요 비행 노선은 우한과 광저우, 쓰촨성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지역이거나 확진자가 많은 곳들이었습니다. 중국인 승무원들이 위험 지역 비행을 꺼려하자 한국인 승무원들을 투입했다는 겁니다. 중국 현지에서 중국 승무원들도 광저우 비행이 뜨면은 다들 아파트에서 안 가려고 병가를 쓰거나 중국 동방항공은 한국인 승무원들의 반발과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단체 SNS방을 통해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언론과 접촉했을 경우는 법적 책임을 물겠다. 그런 식으로 공지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해 한국인 승무원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는 중국 동방항공의 해명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박선양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사망자 361명으로 사스대를 넘어섰고 확진자는 17,000명을 넘었습니다. 우한은 열흘째 봉쇄됐는데 그러다 보니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사연도 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중국 후베이와 장시성을 잇는 다리 앞 검문소. 마스크를 낀 여성이 공안에 애원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어머니 뒤로 보이는 딸은 백혈병으로 투병 중입니다. 우한의 모든 병원이 신종 코로나 관련 환자들로 붐비면서 항암 치료를 제때 못 받게 생긴 겁니다. 엄마의 눈물 어린 호소는 1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중국 당국은 결국 모녀의 이동을 허락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하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연일 늘고 있습니다. 수도인 베이징 등 중국 상당수 지역은 춘제 연휴를 사실상 연장했습니다. 有点那什么，有点害怕吧。大规模的返程，我估计会对北京城造成一定的就是传染这块的风险。 붐비던 대도시 출근길은 텅텅 비었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멈춰섰습니다. 비닐로 아이의 유모차 등 온몸을 감싼 채 다니거나 생수병을 뚫어 얼굴을 가린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 등 SNS에서는 시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드러납니다. 중국 전역에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는 상황인 터라 섣불리 정상 출근이 시작될 경우 확산세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중국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게 하기 위해 갖은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체포를 하기도 하고 산골 마을에 드론을 띄워 경고합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을 상공에 나타난 드론을 유심히 바라보는 노인. 스피커에서 불호령이 떨어지자 황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你不戴口罩就不要出去，不要乱跑，记得赶紧回家，回家洗洗手，对吧？ 처음 접하는 광경에 어리둥절해하는 주민을 향해선 이런 경고도 합니다. 别笑了，你看口罩也不戴，你还看啥？赶紧走。 도심에서도 드론의 활약은 이어집니다. 打电话的帅哥，你口罩呢？赶紧给戴上。몰래 카드놀이를 하던 주민들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마스크를 안 쓴 사람들을 아예 체포하기도 하고 확진 환자가 나온 아파트를 둘러싼 채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일부 지역에선 시내버스를 탈 때도 기차나 비행기처럼 신원을 확인합니다. 중국의 저명한 호흡기 질환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 열흘에서 2주 사이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중국 인근 국가의 마스크 품귀 문제 예민할 수밖에 없죠. 마스크 배급제를 하거나 수출 금지를 결정한 나라도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비닐모자와 마스크를 쓴 군인 1,500명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스크 배급제 실시를 앞두고 군이 분대에 나선 겁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그제부터 가구당 4개씩 마스크 배급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We want to make sure that there is equitable distribution of masks. We have taken the effort to supply 1.3 million households. 배급제 실시 첫날 주민들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할당된 마스크를 받아갔습니다. No mask at all the pharmacies out of stock already, so it's actually difficult to get surgical mask. So get surgical mask for the staff, and even the supplier they are also out of stock. So it's actually very hard to get now. 중국 바로 옆에 위치한 대만의 조치는 더욱 엄격합니다. 1인당 구매 가능 개수를 3개로 한정하고 대만에서 생산되는 마스크는 당분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也特别释出口罩就达到2300万片，加紧生产就一天可以达到近400万片。 반면 캄보디아 정부는 반대로 마스크를 쓰면 처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ដែលជាផ្នែកមួយនៃការសម្លាប់សេដ្ឋកិច្ចខ្មែរនិងជាផ្នែកមួយនៃការកាត់បន្ថយទំនាក់ទំនងរវាងកម្ពុជាជាតិអត់តន់ងប់ម្នាក់ផងខ្មែរមិនតន់ឆ្លងម្នាក់ផង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큰 자국의 상황을 감안한 조치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부터 중국 일부 지역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한 입국을 제한했죠. 적절하다, 이미 늦었거나 부족하다 말이 많습니다. 이미 전 세계 60개 넘는 국가가 중국인 관련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수민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마스크를 살 수 있는 번호표를 받기 위해 앞다퉈 손을 뻗는 사람들. 상점 안으로 인파가 몰리자 직원이 번호표를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홍콩 시민들은 매일 수십만 명씩 오가는 본토의 중국인들이 걱정입니다. 咁我都擔心香港都會有陸續死亡個案啦。咁但係我希望香港政府就係首先真係要做個封關。 현재까지 15명의 환자가 나온 가운데 의사들은 본토와의 접경을 전면 폐쇄하라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試諗下，一日唔完全封關，阻截所有懷疑嘅個案經由中國大陸進入香港。 14개국과 육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 북한과 몽골 그리고 러시아 등은 이미 빗장을 걸어 잠궜습니다. Здоровье граждан, и здесь попросил бы вас, Татьяна Алексеевна, фактически въезжать будет гибким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может корректировать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미국은 중국발 입국 제한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2주 사이에 바이러스 진원지인 후베이는 물론 중국 전역을 다녀온 외국인은 미국 입국이 금지됩니다. But we can't have thousands of people coming in who may have this problem, the coronavirus. 호주와 뉴질랜드 등 60여 개국도 비슷한 입국 제한 조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외교관은 지금 상황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비유했다 사과하는 해프닝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2주가 지났지만 안정세로 돌아서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와 한국과 중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지금 15명 확진자에 대해서 안정적이라고 지금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네, 일부 증상 치료를 해야 되는 환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 환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증상이 사라지고 약간의 숨이 차는 증세만 남아있는데요. 퇴원을 준비하고 있는 입원 환자보다 나흘 먼저 확진을 받았지만 퇴원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전망입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스스로 우한 방문의 위험성을 알고 증상을 관찰해서 조기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질병관리본부도 조기 진단이 치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CT나 엑스레이상으로는 분명히 폐렴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자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국 의료진의 연구 결과 99명 중에 8%가 급성 폐 손상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국내 환자들도 장기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15명의 확진자가 모두 안정적이라고 하면서도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치사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 즉 올렸어요. 왜 높인 건가요, 그럼? 네, 그거는 모두 중국의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2.2%에서 4에서 5%로 추정치를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치사율 30%, 사스 치사율 10%보다는 낮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감염자들에 대한 검사나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조기 진단 또 격리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치사율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런 현재 상황이 14일 이내로 안정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을 만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중국의 보건당국의 고위층이 한 말인데요. 자신들의 방역 조치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2주 안에 절정을 맞은 뒤 잦아들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 전에도 했습니다. 우한 폐쇄 이동 제한 조치로 오는 8일인 정월대 보름 전에 전환점이 올 거라는 거였는데요. 닷새 전인 지금도 확산자 수는 하루 3,000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1월 초에는 사람 간 전염이나 사망자가 없다고 말했다가 열흘 만에 말을 뒤집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논란인데 날씨가 이번 주에 이제 점점 추워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바이러스 전파가 날씨가 건조하고 추울 때 더 잘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해서 바이러스의 활동 패턴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들의 면역이 떨어지고요. 또 쇼핑몰 같은 따뜻한 실내로 모여들면서 더욱 전파가 많이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잘 알려져 있는 상태인 만큼 각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신다면 날씨가 더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현 기자였습니다. 오늘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에 머무른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퍼졌다는 겁니다. 이 논란을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자정부터 중국 후베이성에 2주 이내 방문했거나 체류한 외국인의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후베이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 무사정 입국 잠정 중단 등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실효성 논란이 터져나왔습니다.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상태고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의 확산이 될 조짐이 점점 커져가고 있고 후베이성은 중국 정부가 자체 봉쇄령을 내려 외국인의 출국이 불가능한 데다 바이러스가 이미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 확진자의 37%는 후베이성 외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겁니다. 국내 확진자 15명 중 3명도 중국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을 경유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국내 확진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뒤 입국 제한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이제 좀 늦게 맞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조치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우한이랑 그 우한 주변 지역은 좀 막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미국과 러시아, 싱가포르, 호주를 비롯한 국가들은 중국에서 오는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이런 논란을 정부도 알고 있겠죠. 정부도 실제 입국 금지 대상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한중 관계를 의식해 후베이성으로 한정하는 안을 최종 선택했다고 합니다. 야당은 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손영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주말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는 입국 금지 대상 지역 선정을 두고 3가지 안이 올라왔습니다. 후베이성으로부터의 입국만 금지하는 1안, 후베이성을 비롯해 감염자가 많은 중국 10개 성 입국을 금지하는 2안, 중국 전 지역 입국을 금지하는 3안 등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전면 금지인 4만 채택을 주장했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1안이 최종 선택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외교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출입국 관리 강화와 함께 한중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는 대책 수위가 뒤늦게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광 목적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했다가 2시간 뒤 검토로 수정했습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제주 무비자를 일시 중단한다고 했다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대목을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야당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성사시키기 위한 중국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후베이성 방문자 제한만으로는 턱도 없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 찔끔 조치일 따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만 보다가 뒷북치고 실개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내 8개 항공사들의 108개 중국 노선 중 53개 노선 운항이 중단되거나 줄었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국인도 11,000명으로 지난달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8번째 확진자가 나온 전북 군산은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간 집단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은 영업을 재개했는데 늦장 소독이 이뤄진 데다 소독이 되기 전 6일 동안 몇 명이나 접촉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학교 운동장이 텅 비었습니다. 교실에도 인기척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군산에 사는 62세 여성이 8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드러나자 오늘부터 군산 시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2주간 문을 닫았습니다.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바이러스 전파를 막겠다는 특단의 조치입니다. 주말 동안에 아이들 맡길 때 알아보고 친정으로 보내는 집도 있고 그렇게 못하신 집들은 애들끼리 집에다 놓고 다들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반면 확진자가 지난달 26일 방문한 대중목욕탕은 정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독 작업으로 바이러스가 사멸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영업을 해도 된다고 해갖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 닫는 날 없어. 그런데 소독 작업이 이뤄진 건 방문 엿새 뒤인 지난 1일이었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 목욕탕을 찾은 주민들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근데 1일이야 소독했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서울에 안 나간 사람 그렇지 모르겠네. 현재까지 확인된 8번 환자 접촉자는 모두 74명입니다. 여기에 목욕탕 방문자는 포함되지 않아 접촉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환자분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희도 그걸 막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경찰 의뢰해서 접촉자들을 파악하려고. 방역당국은 CCTV와 신용카드 결제 기록 등을 통해 당시 확진자와 목욕탕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자 좁은 생활관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군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병 입소식부터 달라진 군대 풍경을 최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온 가족이 마스크를 쓰고 이별의 포옹을 나눕니다.
어머니는 걸어 들어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입대하는 장병들은 훈련소 정문에서 가족, 친구들과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군이 외부인의 훈련소 진입을 아예 봉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훈련소 안 연병장에서 장병들의 첫 격례와 군악에 맞춘 행진을 지켜봤지만 이제는 훈련소 문턱도 넘을 수 없습니다. 친구가 여기 군대 가는 게 되게 뭔가 기쁘면서 아쉬운데 바이러스 때문에 보지 못하니까 좀 뭔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중국을 방문했거나 중국을 방문한 사람을 접촉한 입영 장병은 간이신문서에서 사전에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은 마스크를 안 쓴 장병에게 마스크를 나눠주고 일일이 체온을 잰 뒤에야 입소를 허용합니다. 단체 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한 번 뚫리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격리된 장병은 약 800여 명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유증상자나 의심 환자는 없습니다. 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누그러들 때까지 외부 접촉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병사들이 한 곳에 모여야 하는 정신교육은 중단했고 부천, 평택, 고양, 군산 등 발병 지역에서는 야외 훈련과 검열이 취소됐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예비군 동원 훈련은 아예 4월로 미뤘습니다. 공군은 다음 주 열리는 싱가포르 에어쇼 불참을 결정했고 해병대 역시 중국 인민해방군이 참여하는 태국 코브라 골드 훈련 불참을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스크 값이 오르면서 이 문제가 정치권 이슈로까지 번지고 있죠. 위기를 겪는 중국에 인도적 지원은 할 수 있지만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마스크를 사재기 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진희 간다 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하루에 수십 개 혹은 수백 개까지 마스크를 구입하면서 일명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전쟁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이제는 마스크라도 써야 감염 공포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리고 중국 보따리상을 의미하는 따이공까지 몰려든 마스크 판매점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마스크를 쓸어 담는 중국인들, 상자째 끌어가는 중국인들도 많습니다. 지금 못해요. 없어요. 뭐가 아예 없어요. 중국 很难会买到口罩了，很多地方都很贵，就这边还会便宜一点。 도대체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한국에서 전쟁이 벌어진 걸까? 중국 우한의 약국에서는 마스크 때문에 거의 하루 종일 싸움이 일어납니다. 30块钱一个，你们怎么扣得了口罩？你们家里有没有子女啊？家里有没有老人？老板，不要看这个老板，把老板出来喊出来。 이렇게 중국 현지에서 마스크 씨가 마르자 한국에서 마스크 싹쓸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평균액이 얼마나 팔린 거예요, 지금? 예, 한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한 30배 정도 팔려요. 구할 수가 없어. 구한 것도 이걸 없다고 지금 다 취소됐어요. 마스크 생산업체는 24시간 가동 비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마스크 수요가 딸리다 보니까 생산을 좀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금 연장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마스크를 납품받는 유통업체 물류창고에 가봤는데요. 이곳 직원들도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첫날 거의 밤샜고요. 이틀 동안 잔 시간이 5시간이 안 돼요. 잠도 못 자며 일하고 있지만 수요를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따이공이 아니라 중국 적십자회까지 직접 납품 요청을 해올 정도입니다. 금액가가 70% 올랐는데 그 70% 올린 주 원인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저 중국 적십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만불 받았는데 다시 돌려줬습니다. 미안하다. 못 구했다. 한국 공장에서 마스크를 10억 원에 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한국 공장을 직접 찾아가 마스크 쟁탈전을 벌이는 따이공 때문에 조업의 차질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따이공들은 새벽부터 찾아와 진을 치기도 하고
하루 종일 물량 요청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1억을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5천만 원 갖고 오시는 분도 있고, 가방에 있는 데만 들고 오시는 거죠. 단가를 더 쳐줄 테니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입한 한국 마스크는 중국에서 비싸게 되팔립니다. 전 세계적 위험 상황을 돈벌이 하는데 이용하는 겁니다. 저분이 얼마나 사가신 거예요? 240만 원? 차량 트렁크를 가득 채운 마스크.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 빈틈없이 꽉꽉 채워 담습니다. 이렇게 대량 구매한 마스크는 어떻게 중국으로 보내질까? 따이공들이 향하는 곳은 바로 우체국입니다. 중국에서 주문받아가지고 어제 20박 한국의 일부 판매 업체들도 가격 뻥튀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마스크 가격이 4-5배씩 뛰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사재기와 일부 업체의 상술에 소비자들만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마스크 사기 바쁘고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는 거 보면은 좀 불쾌하고 좀 싫어요, 저는. 밖에서 사기도 힘들고요. 온라인에서도 판매 4,5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이 이렇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스크 사재기가 들불처럼 번지자 정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법은 멀고 사재기의 유혹은 너무나 큽니다. 강력한 단속이 절실하고 시급합니다. 김진희 간다의 김진희입니다. 참 이 마스크 문제가 지역 주민들 마음에 상처까지 주고 있습니다. 우한 교민 격리시설을 받아들인 진천 주민들에게 정부가 제대로 된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데 어떤 사정인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하얀색의 얇은 마스크,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우한교민 격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주라며 진천군에 전달한 의료용 마스크입니다. KF 등급도 없다 보니 가격은 보건용 마스크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배분된 양은 3만 장, 4인 가족 기준 5매 꼴이고 그나마 아동용은 수급이 안 됐다고 빠졌습니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 지급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 그쪽 소환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희가 해드려도 진천군하고는 상의를 해야 돼요. 주민들은 우한교민을 격리해놓고 마스크 하나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여기 아예 이제 손을 놔버린 건가? 이 생각 들더라고요. 이 마스크가 부실하다는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진천군은 어제부터 KF94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는데요. 이마저도 물량이 부족해 제대로 공급도 못하고 있습니다. 업체분들이 지금 물량 확보 이게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좀 알아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좀 딜. 반면 진천군과 함께 충북 혁신도시가 조성돼 있는 음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KF94 마스크를 구입해 관내 주민에게 보급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차별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업체는 저희 관내 대기를 했잖아요. 우선 배치를 받으려고. 우한 교민들을 위해 통큰 양보를 했던 주민들. 정부의 무성의한 행정 탓에 2번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개강을 앞둔 대학가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학생들을 기숙사에서 따로 머물게 했는데 완전히 분리한 것도 아니라서 학생들 사이에 논란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서울대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학생 110명을 그제부터 기숙사 건물에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층에서 6층이거든요. 1인 1실로. 그런데 중국을 다녀온 학생들이 숙소 밖 식당과 편의점 등 학교 시설은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가능성에 불안을 호소합니다. 학교 식당 같은 경우에서는 같이 밥을 먹으면 공동 김치 같은 그런 데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격리된 학생들한테 도시락이나 배달이나 그런 걸 제공해주면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분이 중국 분이시지만 어디 있던 중국 분이신지 뭐 그런 게 가장 불안하죠. 중국인 유학생 수가 3,800명이 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등
학생 98명을 학교 밖에 있는 기숙사에 머물도록 했지만 교내 시설 이용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식사하거나 그런 거는 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좀 무서워요. 더 엄격하게 학교가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부산대에서는 그제 기숙사 1인실에서 생활하던 중국인 유학생 2명이 교내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학교는 이 학생들의 식당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시스템을 다시 바꿔서 술 자체를 방으로 다 배달하고 하루에 5번씩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지 체크하고. 대학들의 감염 방지 조치가 반쪽에 그쳐 학생들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규입니다. 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품귀 현상을 미치면서 인터넷에는 직접 만드는 DIY 제조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팩트맨 제보창에도 셀프 마스크 만드는 방법을 제보해주신 시청자분이 계신데요. 셀프 마스크와 소독제,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저도 보내주신 방법을 따라서 직접 만들어봤는데요. 키친타월을 여러 겹 접은 뒤 양쪽에 고무줄만 끼우면 마스크 쉽게 완성됩니다. 하지만 인증된 마스크를 쓸 때와 다르게 금세 호흡이 불편해졌는데요. 바이러스나 먼지를 차단하는 필터도 없습니다. 기름이나 물 같은 거 흡수력이 좀 뛰어난 제품인데 침이 찼다. 그러면 좀 더 흡수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지나 수건 등을 마스크 대용으로 사용할 경우 밀착되지 않은 마스크와 얼굴 틈새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셀프 마스크 대신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해 올바로 착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셀프 손 소독제는 어떨까요? 준비물은 3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요 글리세린이랑 소독용 에탄올, 그다음에 정제수. 에탄올 60% 이상, 물, 글리세린 등을 배합해서 만들면 소독제와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들어가는 성분이 같은 만큼 이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설명이지만 정확한 비율을 지켜야 하고 독성,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을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알코올의 농도가 중요한데 추천하기 어렵죠. 상업화된 걸 사용하시는 게 좋죠. 전문 제조업체에서 만든 소독 제품이 가장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전염에 대한 우려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행사 일자리가 사라진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추운 겨울 생활고가 닥친 이들을 공태현 기자가 새벽 인력사무소에서 만나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력사무소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온 일용직 노동자 절반은 헛걸음입니다. 일 못 가시는 분들도 좀 이해하시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박람회 등 대형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행사장을 공사하려던 일용직 노동자들은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하루를 벌어서 생활하는데 하루를 못 나가게 되면 그 달에 원가금을 못 내니까요. 토익 학원비를 마련하고 온 취업준비생은 막막함을 토로합니다. 일 없으면 솔직히 열받죠. 부모가 지금 손 벌릴 수도 없고. 중국 동포들이 몰리는 인력사무소 주변은 일거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중국 동포 고용을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예 중국 사람들 안 받는 내가 그냥 10명 갖다 그대로 다시 돌아왔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하루 일감을 구해 생활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대기업도 강타했습니다. 부품을 제공하는 중국 공장이 멈추면서 국내 자동차 공장도 따라서 가동을 중단하는 도미노 셧다운 위기가 임박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종 첨단 전자장비를 갖춘 자동차가 안전하게 움직이려면 배선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와이어링 하니스. 사람의 신경망에 해당하는 이 부품이 있어야 말단까지 촘촘히 연결됩니다.
이 부품을 중국에서 전량 수입해왔던 우리 완성차 업체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들이 오는 9일까지 가동을 멈추면서 부품 공급이 중단됐고, 이에 따라 우리 공장까지 연쇄적으로 멈추는 도미노 셧다운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쌍용차는 내일부터 12일까지 평택 공장의 생산 라인을 멈춥니다. 그나마 상황이 나았던 현대차도 오늘부터 제네시스 G80 등 일부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내일은 인기 차종인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G70, 모레엔 국민차로 불리는 아반떼와 야심작인 제네시스 GV80의 부품도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6일엔 사실상 현대차 전 차종의 부품이 바닥나는 상황. 국내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동서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단시간에 필요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진 미지수. 소재 같은 거를 중국으로 보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가공 조립한 후에 우리한테 보내는 거거든요.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갖고 들어오기는 어렵고. 사태가 길어지면 생산 거점을 중국에 둔 다른 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을 거라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무면허 운전의 비극적인 결말,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죄 없는 남의 집 어린 쌍둥이 딸들의 생명까지 앗아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왕복 2차선 도로로 검정색 SUV 차량이 들어섭니다. 잘 달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뒤로 튕겨져 나갑니다. 뿌연 연기가 나고 차량 앞쪽은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건 어제 오후 4시 40분쯤. 일가족 4명이 탄 검정색 SUV 차량이 정상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맞은편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흰색 SUV 차량이 굽은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다 중앙선을 넘은 겁니다. 피할 틈도 없이 두 차량은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8살 쌍둥이 자매가 숨졌습니다. 어린이용 카시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참변을 막지 못할 만큼 충격이 컸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부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빵 소리가 나고 앞에 보면 차가 엔진이 없어요.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중앙선 침범 사고 현장입니다. 사고가 난 지 만 하루가 지났지만 이렇게 깨진 차량 파편들과 사고 당시 새겨진 타이어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숨진 가해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겁니다. 신은 뽑아갖고 저희가 병원에 이제 보관해놨고요.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보냈어요. 국과수에 보내서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고.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미국 역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가 퍼지고 있지만 올해 11월 대통령 선거를 향한 시계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일 민주당 대선 후보 첫 경선이 대선 풍향계라는데 뜨거운 유세 현장 아이오와 드모인에 김정환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록스타를 연상케 하는 환호 속 행사장 입구로 비서 깜짝 등장한 워렌 후보. 선술집을 찾은 샌더스 후보는 선거 돌풍을 예고하며 여유로움을 보였고 Before I go any further, let me introduce you to the next First Lady. 부인과 함께 단상에 오른 바이든 후보는 애처가의 모습으로 여심을 공략했습니다. 일종의 정치 축제이기도 한 코커스 열기는 이렇게 전날부터 뜨겁습니다. 지지자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환호성을 들으며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만큼 결과는 예측 불허로 최근 여론조사에선 바이든과 샌더스 후보가 25% 동률을, 그 뒤를 부티지지 후보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Who do you support for this caucus? Amy Klobuchar? I'm still very much undecided. Andrew Yang. 민주당의 첫 경선 아이오와주 코커스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그 결과는 내일 오후 확정됩니다. 아이오와 드모인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내일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하지만 입춘 추위는 꼬다해도 한다는 옛말답게 내일은 누추위와 함께 눈 소식까지 들어있습니다. 정오 무렵에는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또 경북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의 양은 1에서 5cm로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온도 낮습니다. 미끄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빙판길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은 내일 밤 대부분 그치지만 일부 남부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 철원 영하 12도 등으로 낮아지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4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는 북서쪽에서 강력한 한기가 강추위를 몰고 옵니다. 수요일에는 서울 기준으로 영하 11도까지 내려가겠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2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번 강추위는 금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기온이 갑자기 크게 낮아지는 터라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노약자는 주 후반까지 가급적 외출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从我在这上班第一天到现在，我都没回过家了，所以我工作状态我没有跟他透露太多，因为他现在7岁上。 가족과 떨어져서 봉쇄된 우한의 병원에서 사투를 벌이는 간호사들. 너무 오래 마스크와 보고를 써서 얼굴엔 이렇게 눌린 상처가 생기고 독한 소독약에 손도 빠졌습니다. 최전방을 지키는 나이팅게일들을 보며 이번 2020년 노벨상은 전 세계 의료진들이 받아야 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우리 의료진도 있습니다. 치료에 투입된 한 의료진은 이런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무섭겠죠. 확진자가 있는 병원에 이런 선물이 배달되고 있는 것도 감사함의 표시일 겁니다. 오늘 예비 의사들인 전문의 자격시험이 있었습니다. 요즘 힘들어서 감염내과 의사 잘 안 한다는데요. 오늘 이 위기를 본 그들 중엔 인류를 지킬 전사가 더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